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주 해암사지 출토 유물 중 대표 유물인 청동금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소리를 타고 청동금탁 활동지와 두 가지 체험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금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청동금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금탁은 1394년 6월 태조 이성계와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왕세자 등의 발언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2000년 보광전 북동 모서리와 북서 모서리 외곽 1m 지점에서 출토되었습니다. 금탁의 규모는 높이 31.7cm, 지름 30.7cm에 달하며 몸체 윗부분 일부가 깨어지긴 했으나 전체적인 모양이 잘 남아 있습니다. 청동금탁의 특징은 종 표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 과거 해암사와 조선 왕실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동금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활동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박물관 소개가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립 해암사지 박물관은 양주 해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해암사는 왕실의 후원을 받은 고려 말 조선 초 최대 왕실 사찰이었던 곳으로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2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왕실에서만 사용되었던 용, 봉황무늬 기와류와 왕이 사용한 도자기 등 왕실과 관련된 유물과 불교 문화를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간단히 만나보았던 청동금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두 번째 페이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탁은 풍탁이라고도 하는데 건물 추녀 끝에 매다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풍경과 같은 형태입니다.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공예품으로 풍탁의 방울에는 주로 물고기 모양의 얇은 금속판을 매달아두며 지금도 절에 가면 건물 처마 끝에 매달린 풍탁을 볼 수 있습니다. 활동지에 표충사 3층 석탑 사진을 보면 탑에도 풍탁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암사지에서 발견된 청동금탁은 몸체에 금탁이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어 청동으로 만든 금탁, 즉 청동금탁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물고기 모양 대신 구름 모양의 금속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청동금탁은 2000년 발굴조사 당시 해암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보광전이 있던 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깨져서 발견된 금탁은 현재 이런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청동금탁은 발굴 당시 활동지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깨진 상태로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복원된 모습으로 전시실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청동금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아래에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도 청동금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그림에 보면 청동금탁 그림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자가 그려져 있죠. 맞아요. 바로 우리 청동금탁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진 자를 중심으로 보면 청동금탁 몸체의 크기는 가로 30.7cm,
그리고 세로 22.6cm로 앞에서 다양하게 살펴보았던 일반 풍탁들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체 아래 달려있던 운판까지 합치면 길이는 총 32.6cm가 됩니다. 현재 전시실에는 금탁의 몸체만 전시되고 있고 운판은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판은 활동지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생김새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청동금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몸체에 쓰여져 있는 글씨 때문입니다. 몸체에 특별한 내용이 담긴 15자의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가 어떤 글씨가 적혀 있는지 다음 장에서 우리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활동지에 그려진 청동금탁의 글자를 따라 써보고 색연필이나 물감을 이용해서 청동금탁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로 길게 달려있는 청동금탁의 운판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운판은 친구들이 떼어내서 책갈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청동금탁을 꾸밀 때 쓰여져 있던 15개의 글자를 기억하시나요? 청동금탁에는 이 15개의 글자 외에 반대편에는 134개의 글자가 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9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금속이나 돌, 그릇에 새겨놓은 글자를 우리는 명문이라고 합니다. 청동금탁에 새겨진 명문에는 이 청동금탁을 만든 사람들과 만들게 시주를 한 사람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청동금탁의 명문은 발원자, 발원문, 공덕주와 시주 명단으로 총 3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적혀 있습니다. 먼저 발원자는 소원을 담아 이 청동금탁이 만들어지는데 후원을 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왕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 왕실과 과거 회암사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 국왕은 조선의 왕으로 바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를 뜻합니다. 왕현비는 태조의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 그리고 세자는 당시 세자였던 태조의 막내 아들 의안대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사 묘엄존자는 태조의 스승이었던 무학대사를 뜻합니다. 청동금탁의 명문을 살펴보면 당시 회암사의 주지스님이었던 무학대사에게 태조 이성계 그리고 왕비와 세자가 함께 청동금탁을 만들게 시켰다는 내용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리고 왜 이 청동금탁을 만들게 했을까요? 그 내용을 바로 발원문이라고 하는데요. 134개의 글자가 적혀 있는데 바로 이 134개의 글자가 발원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청동금탁은 언제,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의 답 또한 청동금탁에 새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한 134개의 글자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인데요. 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394년 6월에 천보산 회암사 보광전 4개의 모퉁이에 금탁을 만들어 달아 나라와 백성의 편안함, 안위를 바라는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적은 것인데요. 이렇게 내가 소원하는 마음을 적은 글을 우리는 발원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의 왕과 왕실 가족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청동금탁을 만들어 회암사 보광전에 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도 조선시대로 돌아가 왕실사찰인 회암사에 나의 소원을 담은 선물을 보낸다고 상상해보고 활동지 미션 딸랑딸랑에 어떤 물건과 그 물건에 어떤 소원을 담을지 적어보도록 할까요? 미션 딸랑딸랑을 살펴보면 3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선으로만 그려져 있어 어떤 물건인지 또는 어떤 유물인지 잘 모르겠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던 청동금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양조 회암사지에 남아있는 보물책 2130호 양조 회암사지 사리탑입니다. 세 번째는 도자기로 만들어진 백자 동자상입니다. 이 세 개의 대표 유물에 친구들이 위에 적었던 소원을 발언문 형태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오늘 이 활동지를 통해서 양조 해암사지에서 출토된 청동금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양주시립 해암사지 박물관에 왔을 때 이 청동금탁을 보면 이거 어떤 물건이었구나, 어떤 유물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청동금탁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2가지 체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동금탁을 주제로 한 2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이렇게 청동금탁 우드 스피커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만의 청동금탁 꾸미기 체험을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우리 이 우드 스피커 먼저 만들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옆으로 빼놓을게요. 자, 이 우드 스피커 만들기 할 때 우리 친구들 개인 준비물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물티슈예요. 물티슈. 이렇게 물티슈 집에 있는 물티슈 옆에다가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드 스피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키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드 스피커의 본체가 되어줄 이렇게 나무 조각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총 5개의 조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키트 열어서 꼭 5개의 조각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이 나무 본체들을 이어줄 2개의 나무 막대 기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료로는 이렇게 나무를 만질만질하게 이렇게 거친 부분을 갈아줄 사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우리 나무의 나무결을 예쁘게 살려줄 바니쉬를 칠할 수 있는 거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말한 바니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바니쉬 바를 때 사용할 비닐 장갑, 그리고 본체를 잠시 동안 고정해줄 고무 밴드, 그리고 목공풀을 이용할 텐데요. 목공풀을 바를 때 사용할 이런 면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공풀까지 총 다양한 이렇게 재료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재료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빠지면 만들기가 힘드니까 빠졌을 때는 꼭 박물관으로 전화 주시고 우리 친구들 구성이 다 되어 있는지, 구성품이 다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혹시 헷갈리거나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 같이 있는 요 안내지를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우드 스피커 만들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뭘로 만들어진 거죠?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깔끔해 보이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 거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 거친 부분을 이 사포를 이용해서 사포로 옆면 이렇게 갈아주면서 거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갈아주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5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 모두 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사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면
그리고 윗면, 그리고 아랫면, 그리고 넓은 판면까지 다 사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보면 나뭇결이 이렇게 잘 보이는 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거칠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포로 문드러주면서 예쁘게 예쁜 표현으로 이렇게 거칠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물론 선생님이 이거 한 번씩 다 작업을 한 거라 아주 거칠진 않지만 혹시나 이렇게 만지다가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손 조심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5개의 판 모두 사포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나무 기둥을 이용해서 5개의 판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해서 연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판은 가장 뒤에 위치한 이 나무판입니다. 이 나무판 모양은 다른 판들과는 다르게 모양이 딱 잡혀 있죠. 얼핏 보면 어디 기와집 지붕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양주 회암사지 터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건물인 보광전을 형상화한 나무 조각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봐도 무슨 집의 지붕을 형성한 것 같다, 이미지화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 오늘 주제인 청동금탁이 바로 이 보광전의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 풍경이 있었던 공간, 그리고 풍경과 함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 건물의 의미까지 함께 새겨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우드 스피커 만들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뒤에 가장 뒤에 판에 보면은 이렇게 2개의 구멍이 있어요. 이 2개의 구멍에 이 기둥이 딱 꼽아줄 거예요. 이렇게 꼽아주는데 친구들 그냥 꼽으면 이게 내가 평 하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같이 준비된 이 목공풀을 이용해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공풀의 뚜껑을 열고요. 이 기둥 끝에 아주 살짝 목공풀을 이렇게 묻혀주세요. 목공풀을 좀 묻혀준 다음에 다시 선생님이 꽂았던 가장 뒤에 있는 구멍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요 홈에 잘 끼워지면서 목공풀 때문에 좀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동일하게 목공풀을 살짝 묻혀준 다음에 꽂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둥 2개를 꼽았습니다. 잘 꼽혀 있죠? 여기서 목공풀을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목공풀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면봉을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판을 연결할 때 목공풀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제 판을 순서대로 끼워 볼 텐데요. 판을 끼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가장 안쪽에 이렇게 청동금탁이 무늬가 아닌 이렇게 V자로 꺾여 있고 안에 사다리꼴로 구멍이 뚫려 있는 판이 가장 안쪽에 위치할 거고요. 그 바로 앞에가 가장 작은 구멍으로 청동금탁이 뚫려 있는 판이 그 다음 앞에 위치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 크기인 이 청동금탁 구멍이 있는 판이 그 앞에, 그리고 가장 바깥 부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가장 큰 청동금탁 구멍을 가진 판이 가장 앞에 위치할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친구들 그냥 구멍이 있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뭐 방향 없이 구멍 크기로대로만 이렇게 붙이면 우리 스피커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방향 또한 다시 잡아주도록 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순서대로 넣고 요 가장 안쪽 판을 넣어보도록, 이렇게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가장 안쪽 판은 이렇게 네모나게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안쪽을 향하게, 요 안쪽에 있는 요 판과 마주할 수 있게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있는 네모난 홈이 안쪽을 향하게 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 기둥과 이 기둥 안으로 이 구멍을 이용해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멍에 이 기둥을 잘 맞춰서 쑥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한 판이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안쪽 판이고, 요 아까 목공, 이 기둥을 세우면서 약간의 목공풀이 세워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 풀 또한 이 판과 뒷판을 연결해주는 작은 역할을 또 해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목공풀을 조금 더 이용해서 단단하게 붙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넓은 판에다가 이 목공풀을 살짝만 짜주세요. 자, 이렇게 목공풀을 짜서 이렇게 붙여질 수 있도록 할 텐데, 이 상태로 붙여도 되지만 이렇게 면봉을 이용해서 좀 면적을 넓게 이렇게 넓은 면역의 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판을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다음 판은 구멍이 가장 작은 판이에요. 자, 구멍이 가장 작은 판은 방향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V자 형태로 이렇게 오똑하게 이렇게 들어간 턱이 있는데요. 이 턱이 아까 처음에 붙였던 이 홈이 있던 것처럼 안쪽을 향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V자형으로 된 곳과 이 V자 모양의 한 곳이 아주 마주 보면서 붙여질 수 있도록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꼽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이 홈이 안쪽을 향하도록 뽑아주세요. 자, 이렇게 꼽아줄게요. 뽑아서 단단하게 붙여주면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뭐 핸드폰이라든가 거치할 수 있는 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친구들?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여기도 앞에 판과 마찬가지로 목공풀을 조금 묻혀주도록 할게요.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판에 연결할 텐데요. 그 다음 판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지만 또 옆에 기둥 같은 또 이렇게 둥글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파여져 있는 부분들이 앞을 향하게, 안쪽, 선생님 방향은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향하게 해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한 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뽑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판이 우리 바깥판을 연결할 텐데요. 이 바깥판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공풀을 좀 이용할게요. 이렇게 5개의 판을 연결하여서 기본적인 우드 스피커의 모양을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목공풀들이 조금 하얗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드디어 이 물티슈를 이용해서 좀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닦이거든요. 목공풀과 기둥을 이용해서 고정을 했지만 친구들 이게 100% 완벽하게 굳어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줄 밴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밴드를 이 우드 스피커와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밴드를 켜서 이게 다 굳어서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정을 잠시 해주는 거예요. 자, 3개를 다 이용해서 이렇게 판들끼리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삽부지를 했지만 이렇게 이어붙이고 나니 조금 더 거친 부분이 보여요. 그럴 때는 다시 이 사포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포질을 해서
거친 부분이 사라지도록, 거친 부분이 없어지도록 친구들 사포질을 해주면 돼요. 사포질을 한 다음에 이게 나무가루가 표면에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물티슈를 이용해서 살살살 닦아주면서 이 나무가루도 좀 털어주세요. 털어주시면 깨끗한 우드 스피커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한 상태로 선생님 사포질을 좀 해줘서 조금 더 잔질반질 예쁘게 표면을 다듬어 줬고요. 완벽하게 굳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기본적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상태로 줄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이제 30분 정도 지나는 동안 우리 다른 체험을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때요? 그렇게 할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잠시 이 우드 스피커는 옆에 두도록 할게요. 자, 우드 스피커가 이렇게 마르고 굳어지는 동안 우리는 이 청동봉탑 꾸미기 두 번째 체험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개인 준비물로는 이렇게 꾸미기 재료인 컬러링 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선생님은 네임펜과 이렇게 쌓인 그 매직펜을 준비해 봤는데요. 색연필을 하셔도 되시고 물감을 이용해도 됩니다. 친구들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 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구성품을 보면 일단 판이 있고요. 청동봉탑처럼 생겼나요? 그리고 우리 꾸민 재료들을 이어줄 줄과 우리 꾸민 재료 판, 기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으기 전에 먼저 선생님은 이 컬러링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청동봉탑을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활동지 하면서도 들었다시피 청동봉탑에는 글귀가 적혀 있어요. 그쵸? 누가 만들었는지,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루고자 하는 거 혹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도 적어보고 예쁘게 한번 나만의 금탑, 나만의 풍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생님은 이 종이 마치 꽃처럼 보여서 꽃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해요 화이팅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요 밑에 달려있을 우리 꾸민 재료들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나무판에도 색을 칠해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컬러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만든 금탑 밑에 이렇게 달아보도록 할게요. 이 줄을 이용할 겁니다. 줄을 구멍에다 연결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작은 구멍에도 연결을 해주세요. 끝을 잘 꼬아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죠? 그러면 나머지 이 꾸민 재료들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예쁜 나만의 풍경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기둥이 하나가 더 남았죠. 이 기둥이 남은 거는 이 가운데 나무 조각으로 꾸며준 부분에 함께 연결해서 이 기둥을 3개 달아도 되고 선생님처럼 기둥 하나를 떼고 이렇게 완성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만의 청동봉탑 꾸미기를 해봤어요. 어때요? 예쁜가요? 친구들은 소원을 어떤 걸 적었는지 아니면 어떤 걸 이루고 싶다고 적었는지 선생님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꾸미기 체험은 옆에다 두고요. 다시 우드 스피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드 스피커가 어느 정도 굳어졌을 텐데요. 굳은 다음에 이 고무줄을 제거해 주시고요. 제거하신 다음에는 여기 선생님이 아까 나뭇결을 예쁘게 하는 바니쉬라는 액체를 여기다 발라볼 거라고 했어요. 바니쉬를 바를 때는 함께 준비된 이 비닐 장갑을 끼고 활동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장갑을 껴주시고요. 이 거즈, 함께 준비된 거즈가 있죠? 함께 준비된 거즈에 이 바니쉬, 이 핑크 색깔 뚜껑인 바니쉬를 조금 뿌려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 스며들게 해서 바니쉬를 바르면 아까보다 색이 조금씩 나뭇결이 진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니쉬를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마지막 뒷면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쁘게 나뭇결이 살아납니다. 자, 바니쉬를 바르고 1시간 정도 충분히 이제 건조를 시켜준 다음에 또 한번 거친 부분이 있는지 친구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좀 거친 부분이 있다 할 때는 다시 사포를 이용해서 살짝 문질러주면 아주 예쁜 우드 스피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놨던 이 우드 스피커가 있는데요. 이제 바니쉬를 바르고 1시간 정도 건조를 한 우드 스피커입니다. 자, 우리 바니쉬 바른 거 살짝 옆에 두고요. 이렇게 우드 스피커가 완성이 되면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드 스피커인데요. 자, 선생님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볼게요. 선생님 핸드폰은 여기 밑에 스피커가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이 홈을 통해서 음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뽑아서 스피커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멍으로 소리가 증폭돼서 크게 친구들 귀에 들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동 금탁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종이죠. 그거에서 이미지를 따와서 이렇게 지금의 나의 스피커에서 나의 노래가 이 청동금탁 스피커를 통해서 울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 체험 진행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었나요? 우리 그러면은 오늘 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체험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체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